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끝내야 되는데 오늘 끝내. 누가 얘기나 봐야지. 고. 뭐야? 이씨. 그대로예요? 네, 1047. 그래? 47번부터. 그래? 47? 앞에는 뭐였지? 아, 이거구나. 그러면 46은 했나? 네, 뭐야? 46은 했고요. 네, 47 47. 들어갈 차례예요. 옳지. 네. 아이고, 이거 강계 벽산루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골 구석에 있는 시골 구석에 있는 자기 고향 마을을 벽산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벽산루는 귀뚜라미가 울고 밤비 내리는 것으로 미루어봐서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밤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만우당은 만우당 이름 좀 한번 보고 갈까? 만우당. 이 만우당에는 이름을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땡큐가 벨리마치 감사합니다. 응? 요거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만우당. 이 노태우도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 아버님께서 원래는 노태우였는데 그러면 안 돼야? 그래서 그거를 태자로 바꿨어. 그래서 크게 어리석었어. 그래 대통령 했잖아. 만약에 크게 어리석다고 했으면 못했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는 우자는 참 잘났어요. 잘났어요. 왜? 이 선지가 드러나 있어야 돼요. 이게 선이 항상. 그러니까 우자는 잘났어 못 넣었어. 엄청 잘났지. 이 만자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만법길 일기야 쳐도 이게 화두로 잘 안 좋다 그랬죠. 왜? 만과 만이 보이면 일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데 여기서는 이 만자를 갖다가 만번 어리석다 라고 하지 말고 이 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라만상 뭐 할 때 그냥 만자 부진장 쓰죠. 만자는 보통 총체 덩어리를 말해요. 전부 다. 그래서 크게 어리석다 보다는 만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만우당은 잘 지은 이름 땡. 띵동댕 땡이 아니고 당청. 그래서 잘 적었고요. 청암사의 조시를 주석하고 있었을 때 이 만우당이 청암사의 경허선사가 들려갖고 법문을 청해가지고 다 단어 얘기 하남과 만나면서 얘기가 됐고 만우상경은 한말 일제초에 격심한 사회 혼란과 불안 속에서 동학사를 잘 지켜나가는 만화 보서는 중흥지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 동학사에서 보면 이걸 수성주라고 한답니다. 만우상경에 그러니까 업적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이 만우상경도 보면은 아주 조신스럽게 생기신 아주 얌전하게 생기신 스님이세요. 1889년 주지직을 승계받은 만우당은 1898년 이거 보죠. 왜냐면은 이 경허선사는 이미 언제 떴나요? 천장암을 언제 떠나요? 1879년에 그 대우를 성취하고 1880년에 떠나시잖아요. 그 이후로 경허선사가 2대 강백이면서 학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래서 그 뒤로 3대 4대가 끼어 있어요. 뭐 그분들도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더만 내가 머릿속에 외우고 싶지 않아서 안 외웠어. 정 알고 싶은 사람은 동학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만우당은 5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5대 학장. 그래서 1898년 대웅전의 평화대폭을 안치하고 봉안했다 그랬는데 경허선사는 1898년에 뭐 했죠? 1898년 5월에 오성월 범어사 주지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 조선에 뭐가 돼요? 초대 조실이 되는 거죠. 역사적 사건이죠. 그때에 이 만우당은
동학사에서 탱화대폭을 대웅전에 안치하고 봉안했다고 했죠. 그리고 1909년은 경허선사가 이미 삼수갑산에 가 계실 때죠. 그래서 기화불사를 했고, 그리고 경허성호가 그 3대 강백, 2대 강백이에요. 동학사에서 그 이름을 크게 달렸더라 이런 얘기요. 이거 잘못 써진 거예요. 귀뚜라미 울고 밤비 내리는 벽산누가 은연히 고향 생각을, 귀뚜라미만 울면 고향 생각과 같이 겹쳐 올라오죠. 그래서 우울한 밤이요. 왜? 더군다나 지금 헤어져야 돼. 뭘로써 헤어져? 다마로써 헤어진다고 써있지. 아까 말씀하자. 경허가 생각하는 고향은 바로 호소야. 그런데 그냥 여기 와 있다 보니 벽산루라고 하시면서 고향을 달래고 있는데, 고향에는 천장암이 있고 계심사도 있고 부석사도 있고 정해사도 있고 수덕사가 있죠. 그래서 그게 경허의 고향이 바로 호소더라 이런 얘기예요. 빨리빨리. 백년 세월이라도 흐르는 물 같고 이 생은 무지럽서라. 이런 만나면 억지로는 정말 어려워? 맞죠? 억지로는 정말 어렵죠. 이게 이게 그냥 한 번이야? 어쩌다 한 번. 만우당은 경허를 만나러 일부러 천리길을 달려오죠. 쉽게 헤어지지 못해요? 아이고 못 헤어져 지체해요. 이들의 해포는 오늘도 이렇게 늦어지고 또 내일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왜? 비도 오잖아. 에이 가지마. 비가 오면은 이슬아에서 이슬비고 싫은 사람은 가라에서 가랑비라고 한대죠.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소식이 끊어져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 아까 뭐랬죠? 개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개활. 이 개활이 경허선사의 슬픔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만나지 못해서 오랫동안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개활이라고 말했고요. 검열을 받는다 그랬죠. 뒤에. 그래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갖고 연락이 늦어졌어요. 멀리 떨어져 연락이 그냥 늦어진 정도가 아니지. 이게 몇 년, 7년 만에 한 건데. 멀리 떨어져 있어 소식이 끊어져서 연락이 되지 않은 그 개열이죠. 개활이죠. 그래서 몇 해나 되었는가 아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썼잖아요. 기추라 그랬죠. 기추. 추는 가을 추자인데 해가 지났던 걸 말하고 있고, 자, 우리가 지금 백발도 슬퍼 죽겠는데 이제 또 헤어지니까 어떻게 헤어져? 펴펴하게 흩어져 버려요. 그냥 흩날려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고 나면, 그대가 가고 나면 나는 이 슬픔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경허는 만우당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빨리. 경허선사의 비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누구? 이 만우당. 참으로 경허선사를 못 잊어서 천리길까지 왔어. 근데 이별하면 우리가 영영 이별해? 진짜 한 번 만나고 영영 이별했어요. 네. 어떻게 거기를 다시 가겠습니까? 그리고 가버리고 나면 내가 혼자 남았으니 지난 여운에서 노승 경허의 여린 정서가 선승의 이상과 대조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경허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경허선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거를 온몸으로 다 그냥 지켜내고 있어요. 가식도 없어요. 그냥 울어. 헉헉 이렇게. 그랬더니 또 누가 윤보시기가 경허선사는 끄떡하면 운다. 맨날 노승이 돼가지고 선승이 슬퍼하고 한탄하고 울고 또 뭐 세상을 인생 무상이라고 맨날 그러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청암산은 경상북도 김천시 증상면 수도산에 있어요. 수돌이 수도산 수도암이죠. 불령산에 있는 사찰이지만 무엇보다도 청암산은 경허와 특히 인연이 많아요. 엄청 많죠. 찌들찌들. 자, 그 다음에 이곳은 1899년 가을 경허가 지음자 하나 만났죠? 다 써있네. 금강경 내용으로 하나님에게 깨달음을 줬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은 헤어지지 못하고 그 애를 넘기지 못하고 그의 겨울에 같이 해인사로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3년간의 인연이 있어요. 누구랑? 방아람이랑. 1900년에서 1903년까지 하한거 끝나는 1904년 여름까지 인연이 있고, 그때 전별사를 주고 떠나. 같이 가자. 못 가. 훗날 만우당은 동학사의 3대 강주인 경허의 뒤를 이어서 5대 강주가 돼갖고 동학 3대도 하고 5대도 했구만. 그러니까 동학사를 이은 인연으로 이어지는데, 만화는 2대 강주가 돼도 동학사의 역사는 경허의 스승인 만화 포선이가 중지라면 만우 상경은 격심한 세련에서 수승지라고 아까 말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했는데 뭐냐 이거. 뒤에 또 다른 면이 나오는구나. 1889년에 하고 98년에 했는데, 만우당이 청암사에서 경허와의 이별을, 그러니까 이 시가,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거를 제목을 번역을 했는데 청암사에서 경허와 이별을 나눈 만우당이라거든요. 그게 아니고 청암사 조실이야. 경허와 청암사에서 1898년에 범어사를 가는데
뭐 하려고 경호와 그 만우당이 청암사에서 이별을 했겠습니까? 그 이별이 아니라 잘못된 거죠. 청암사 조실인 만우당과라고 해야 되는데 청암사에서 조실과 경호선사가 이별한 그 시래요. 그 시가. 근데 그 시에 못 하려고 나만 혼자 남는다는 말을 해. 절대 맞지 않죠? 그래서 그 시를 다 잘못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암사에서 헤어진 게 아니고 청암사 조실이었던 만우당과 벽산루에서 이별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고, 백발도 슬픈데 경호선사가 못 하려고 펴펴이 흩어지니 그대가 가고 나만 남으니 슬프다는 말을 왜 하느냐 이런 말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건데, 나도 제가 박사 논문 쓰고 박사 공부할 때 이거를 다 앞사람들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고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전봉준 나타나고 나면서 내가 다 바꿔놨죠. 전부 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표표히 흩어지는데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그리고 나만 어때 홀로 남어? 거기 같이 있는데 지금.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북녘시라는 걸 알아서 또 이거를 북쪽으로 이렇게 보내요. 내가 시 이렇게 하다가 북녘시 남녘시가 엉켜가지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줄 하나 맞춰놓으면 하다가 또 하나 나타나면 또 하나 집어넣으면 줄줄 헷탕으로 다 번호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265소 맞추다가 그 뭐라 그래요 그거 그걸 뭐라 그러죠? 패닉이라고 그거 뭐라 그래요 이거 슬럼프가 오더라고. 265수를 날이면 날마다 위아래로 바꿔놓다 보니까 멘붕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게 꼼짝도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왜 하나 맞춰놓으면 또 하나가 나와서 저로 이러면 또 하나 맞춰 아래로 나오고 하나 맞춰면 위로 나오고 이게 뭐래요. 그냥 거의 1년을 여기에서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정신상으로 어렵더라고요. 이거 맞추느라고 힘들었고, 어쨌든 맞추고 나니까 이것들이 줄나르비가 이렇게 서는 거구나를 알아가지고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아서 이건 북녘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우당과의 마지막 이별임을 예감하고 경호는 이제 가고 나면 이 슬픔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갑산 시절 얘기겠지. 어떻게 남녘시의 시가 되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남녘시가 절대로 아니다는 거고, 청암사에서 남녘의 청암사 조실 만우당과 벽산루에서 이별하면서 남긴 이별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몇이나 경호를 알고 있었을까? 이 사실을 몰라요. 딱 3명만 알았어요. 그래서 만우당, 남전당, 영호당 요 셋만 다녀가게 만들었죠. 심지어는 그 제자들도 전혀 몰랐으니까 제자들도 모르고, 사실 경호가 북으로 떠나면서 이 사실을 경호는 제자 만공에게는 알리는데 뭐는 안 안겼죠. 천봉준 때문에 간다는 말은 안 했어요. 내가 북쪽으로 떠난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만공은 스승의 뒤를, 그러니까 삼수갑산으로 간다는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삼수갑산으로 가게 된 거는 강계로 가면서 더 깊이 들어가느라고 갑산으로 마지막 정착지를 잡은 거지. 원래는 경호선사가 당신이 안착할 수 있는 거를 떠나서 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강계에 가서 거기서 안착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만공한테 내가 이끌저끌 보기 싫어서 북쪽으로 간다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어를 북으로만 쫓게 만들었죠. 근데 북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어디서 만나요? 결국은 갑산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 7년 동안 못 만나요. 그 저기랑 누구지? 수월이랑. 그러니까 수월도 어지간히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어느 절에서 머물고 어느 절에, 아까 나왔죠. 여러 절에 머물고 하다가 자북사에 가니까 그때 경호선사 소식을 요만한 꼬레미를 듣는 거예요. 그 괴승이 하나, 괴승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어쨌든 딱 들어보니 우리 경호 스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지금 경호는 니시요 저 수월입니다. 난 그런 사람 보러 그냥 가던 길이나 가. 이게 경호선사의 그 말을 알아차린 거죠, 수월이. 그래서 방문거리를 잡고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대단한 거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수월 스님도 대단한 게, 어쨌든 간에 경호선사가 전봉준 때문에 왔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지만, 경호선사가 독립운동 하는 거나 하고 나를 아는 척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냥 가셨죠. 너무나 반가워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것을 염려한 스승 경호는 제자를 냉혹하게 거절한다. 이에 제자 수월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그 자리에서 스승의 집신 몇 컬레 삼아놓고 툇마루에 걸어놓고 마당에 엎드려 삼배를 올리고 그냥 떠나죠. 그리고 수월과 경호는 다시 만나지 못해요. 그런 다음에
차마 수월 스님이 경허선사를 바로 못 떠나가지고 그 자국사에서 한동안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수월은 남녘의 스승 경허의 소식을 알리고 이유반호단, 남전당 그리고 영호당 등이 다녀가게 되죠. 잘못됐다가 아까 말했어요. 이거 수월이 한 거 아니랬죠. 잘못 쓴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 그 전봉준을 몰랐을 때. 그래서 이것이 아까 해서 지나가고 멀리 남쪽에서만 이것은 아까 비슷한 거지만 남쪽 만우당과 맞았는데 세상만사가 한가 뜬그런 부평조각건을 어떤 것이 참다운 것이냐라고 아까 했죠. 남에게 바뀔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한서러운 늙은 경허는 어느덧 백년 세월이 흐르는 물 같고 이생이 뜬그런갑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헤어지면 또 늦어지고 슬픈 가족사에 얽힌 이 비밀은 조선의 역사를 가로질러 두 영웅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데 그게 왜 경허선사였더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억울해요. 싫다고. 전봉준 혼자 동학놈이 일으켰으면 좋잖아. 전봉준은 일제에 맞서 역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선사 또한 역적으로 일본 놈들의 죽임에 맞서서 이렇게 하지만 경허선사가 결국은 이겼죠. 왜냐? 끝까지 지키다 그냥 가셨으니까. 그놈들도 못 잡았으니까. 그래서 일본 놈들이 경허선사가 숨으면 일본 놈들이 절대 나를 못 찾을 거라는 말을 뭘로 했죠? 저번에 했죠. 철봉이라는 말이에요. 철봉. 철봉은 은둔의 다른 말이라고 하죠. 내가 철봉 속에 숨어버리면 그놈들은 나를 절대로 못 찾을 것이다 라고 영호당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달나라로 나를 보내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언 8년의 세월 동안 헤어짐에 아무런 죄 없이 일반의 검열을 죄도 하나도 없는데 일본의 검열을 피해서 무단히 숨기를 몇 했냐고 했었었죠. 아마도 만우당은 경허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꿈도 펴보지 못하고 이미 백발이 되어 한없이 슬픈데 이제 우리 둘이가 다시 펴파에게 터지면 언제 만날 것인가. 그래서 슬픔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늙은 도승은 마치 뭐래 어린아이처럼 지금 생떼를 쓰고 있어? 가지 말라고? 뭔 핑계? 비 오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 더 있다가 그대 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아까 홀로 남아있다는 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슬픈 얘기요. 아이고 이거 어쩌냐. 그 다음에 110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전당 한규에 계시다. 이제 이 만우당이 가고 나니까 남전당 한규가 또 들이닥쳐요. 그래서 근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지 이분들도 거기 몇 달이 걸렸을 텐데 한 서너 달은 좋게 더 걸렸을 텐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자 쓴다는 게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쁜 사람한테만 여자를 써요. 너무 예쁜 사람한테만 수여한다 이 말이야. 준다. 수익부구한테도 여자로 썼죠. 두 번째인데 남전당 한교에게 이거를 준다 이런 말이요. 묵자 선창세 일하니요 향심영류 소풍관이로다. 홀로 꼬인 음신절이니 료서일기의 기환한이로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헤어지려고 하니까 바빠. 헤어지기 전에 이거 몇 자 이렇게 써주려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율시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절구로 끝내버려요. 경허선사가 북쪽에 있는 시 중에 이렇게 율시로 끝내지 않고 절구로 끝낸 게 몇 개 없어요.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헤어지려고 떠나는 사람한테 이거를 써주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이거를 써주셨어요. 묵좌 선창쇠 일하니요. 묵좌 묵묵히 자선하고 앉아서 선창이야. 경허선사는 저쪽어도 나는 선사야? 선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뭐죠 이게? 거기 그 글방 방이나 한 칸짜리 코딱지만 멀리 또 떨어져 있어요. 왜 줘요? 왜? 돈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갑산에 와서는 거지거지 상그라시예요. 방 한 칸. 그거를 또 선창이라고 허기야 뭐 경허선사가 천장함 그 인법당 코딱지만한 것도 뭐라 그래요? 천장선실이라고 하잖아요. 야 천장선실이라고 말하니까 인법당이라는 것보다는 격이 달라요? 그래서
망공한테 전법계를 써주면서 천장선실에서 2월 11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이 뭐야 그 코딱지만한 쬐끄만한 그 저기 서당방이 갑자기 선창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당신께서 여기 북쪽에 와서 뭔 일 했냐? 묵자했다 라고 딱 써주는 거야. 누구한테? 남전당 한교한테. 나는 여기 와서 서당을 한 게 아니야. 나는 묵자하면서 선창해서 보냈는데 세이란 그 세월이 이미 몇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향심영류 소분관이요. 향심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이제 그러니까 고향말 철새 안 쓰다가 지금 아까 그 누구였죠? 만우당 상경이한테도 고향 생각 난다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고향이라는 말을 여기서 들먹거리고 있는데 경호선사는 원래 고향을 그냥 거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벽산로라고도 쓰고 하잖아요. 이 란자는 아까 여기 봤죠. 가로막다라는 난이 있어요. 가로막을 난, 방치할 난, 쇠퇴할 난 이런 말이에요. 몇 세월이 이미 가로막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로막혀 있다는 얘기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묵묵히 선창해서 세월을 보내는데 몇 해나 우리가 가로막혀 있었냐 이런 말이지. 그래서 슬픈 이야기죠. 가로막혀 있었는데 나는 선창해서만 보냈더라.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령 내가 잊은 줄 알았는데 있더라 이런 말. 뭐가 있더라? 쬐끔 남아있더라. 쬐끔 경호 스님 너무 웃겨요. 왜냐면은 지금 고향 생각하게 생겼어.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여기 지금 떠나왔는데 하다가 그래도 내가 그대들을 만나니까 고향 생각이 얼마큼 남아있더라? 소분. 우리가 소분이라는 거는 쬐끔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관자가 지금 하이라이트거든요. 소분관. 이 관자가 무슨 관자예요? 너그러울 관자거든요. 여기에 분한 마음이 있더라 없더라. 아주 내가 지긋지긋한 남녀. 근데 그래도 내가 니들 만나니까 그 고향 생각하는 향심 말이야. 그 향심이 이만큼은 남아있어. 내가 조금 너그러워졌어. 그래 내가 좀 풀었게 이 소리예요. 나도 안 해. 왜냐면은 그렇게 힘들게 거기를 왔는데 어떻게 거기 북쪽 남쪽에 너그러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호선사가 굉장히 솔직한 게 이런 거 한 글자씩이 아주 재밌어. 왜냐면은 그 속에 당신의 그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는데 귀여워요. 왜 귀엽냐? 뭐 조금은 너그러워졌다. 이게 개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보니까 내가 고향 생각하는 마음이 정령코란 얘기. 정령 내가 잊은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거 내가 거짓말 아니고 이만큼은 좀 너그러워졌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나 이런 걸 쓰지. 거기다가 사이 너그러울 관자를 어떻게 쓸 생각이에요. 이 너그러울 관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시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찌들찌들한 힘든 세상에 사람이 마음이 너그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쓰세요. 거기다가 그냥 그만큼 내가 이게 척박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당신 마음의 그 상태를 내가 좀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이 기우조차 풍토조차 이래가지고 절대로 너그러울 수가 없다라는 걸 어떤 시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고향 생각에서 이제 좀 너그러졌다고 하시는구만. 그래요. 그래서 영영 고향 생각하는 마음은 잊었는데 조금은 너그러워졌어. 그래서 내가 고인 음신절 호련히 내가 기억을 해보니까 여기서 고인이라는 건 뭐예요? 옛사람을 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봐야 뭐 제자들이요 아니야. 제자들이겠죠. 고자들의 음은 뭐야? 지음자랄 마야. 내가 알고 있는 인음 지음자들의 그 신절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거를 내가 옛사람의 소식을 내가 호련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잊었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뭘 전하고 싶다. 내 마음에 심표로 이거를 전하고 싶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료소 일개 기헌하니라 그러면서 소 부족 하나마 일개 개송 하나로 붙여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기자는 이게 붙일 거 기자거든요. 그 기자는 인편한테 전할 때 이 붙일기를 써요. 인편한테 안 전하는 거는 이렇게 안 쓰고 딱 사람한테 전할 때만 이 붙일기를 쓰니까 내가 너한테 가는 길에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가는 길에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요게 또 어디로 가버렸냐. 이씨, 바뀌어져 버렸네. 그래서 이 경어선사 글은 한 글자도 빠뜨리고 읽으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료자는 이게 에오라지 료자예요. 에오라지. 오로지. 이런 얘기예요. 에오라지. 오직 뭐 이런 뜻이겠죠. 에오라지 글을 써주는데 글을 길게는 내가 못 쓰느니라 일개송으로만 너한테 붙여주는데 뭘 붙여줘? 헌한을 묻고 싶다. 헌은 헌사롭다 해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좋은 이야기를 헌이라 그러고, 한은 나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니네 뭐 잘 있었냐 이러면서 우리가 묻잖아. 그동안 뭔 일 있었어? 좋은 일은 뭐였어? 나쁜 일은 뭐였어? 이런 거를 묻고 싶은 거를 헌한이라고 한꺼번에 그래요. 좋은 일 나쁜 일을. 여기서는 지금 춥고 더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춥고는 한이고 헌은 더움인데, 우리가 이 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까발린 거, 헌사스럽다, 야단스럽다, 요란스럽다라는 할 때 이 헌자야. 헌사타 할 때 쓰죠.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묻고 싶다 그런 얘기야. 에오라지는 뭐예요? 부득이 조금이나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남전당 한교가 떠나기 직전, 바로 직전에 이거를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쓰고 계셔서 요거를 전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에서 남전당 한교의 주다라는 시가 제목으로 담고 있어요. 나도 바빠. 남전당 한교는 경어선사 당시에 인사 주지가 있었고 경어의 처자가 됐고 경어선사를 보시는 자신의 정성을 겨루는 새 제자들의 뭉클한 이야기 있죠 이거. 그래서 누가 만공은 살점 떼어두겠다. 제사는 닭고기 잡아다 바치겠다. 남자는 소라도 잡아봤겠다 했죠. 만공은 살점, 제사는 닭고기, 남자는 소 때려잡다. 이렇게 해서 1등이 만공이 됐죠. 2등이 남전, 3등이 제산이 됐어요. 근데 남전의 본명은 광언이에요. 휘는 한규조. 스스로 뭐라고 불러? 우두산인이라고 불렀어요. 또 백악산인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훗날에 남전이 일제히 침탈해 봤어가지고 이분도 경어선사 그 저기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독립운동이 강하게 맞선 분이에요. 그래서 초선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학원 설립했죠. 거기에 만공과 적극 동참해서 앞장서가지고 드디어 경어집창을 발간할 때 그 표지를 저기 누가 썼어요? 남전당 한규가 썼죠. 그래서 남전은 1942년 10월에 만해 성월 만공, 이것도 성월도 오성월이요. 그 오성월, 그리고 만해 한영원이죠. 그래서 상대 선지식과 함께 경어집 발간에도 적극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남전당. 이러한 남전원의 북방으로 떠는 경어와 머나먼 용길에서 예배 오늘 작별하고 있죠. 남전당 한규는 쉽고 재밌게 명성을 떨쳐, 왜 법문을 아주 잘하셨고 명필가였답니다. 명필가야. 저 경어집 쓴 거 보면은 경어집 이것도 말했지만 남전당 한규 글씨 잘 썼죠. 그런데 내가 경어집 표지는 끝끝내 내가 쓸 거야 이래가지고 대박이죠. 그래서 대명 문장 가고 명성이 달렸고 선교 가운데서도, 그래서 남전당 문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에서 경어선사가 그 화엄해중이라는 시를 남전당한테 준 거를 당신이 문집에 실으면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경어선사 거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찾아온댔죠? 고금당까지 찾아오는 쏙쏙들이 다 알아요 경어선사를. 그래서 선교 가운데 소리하지며 한국 불교의 봉래의 모습을 되찾기에 수행정진했던 승려죠. 미루어 짐작한데 남자는 스승 경어를 찾아 북행을 감행했죠. 이것도 이게 지금 그 몰랐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을 몰랐을 때 그냥 남전당이 온 줄 알았죠. 그냥 북행하러 갔나 보다 했지. 누가 이거를 알고 남전당이 뭐 삼수갑산에 가서 연락하고 이러한 세세한 얘기를 몰랐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어선사를 그냥 찾으러 남전이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경어의 심정을 이해한 남전이 경어를 두고 서러운 이별을 하고 있고 남으로 돌아온 남전은 결국 경어를 만난 사실을 누구에도 발설하지 않았죠. 지금도 발설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내가 밝히는 거야. 그러나 경어의 행방은 영원한 비밀로 영영 경어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경어는 자신의 삶을 세속에 붓고 자신의 뜻대로 영위하다가 화려한 막을 내린다. 이것도 뻥! 이것도 전봉준 몰랐을 때에 제가 쓴 어리석음이죠. 화려한 막 같은 소리가 건졌네. 얼마나 힘들게 막을 내렸는데 남전당. 하지만 당당하게 그냥 내린 거죠. 경어는 남전당 한규가 주는 이 시를 쓰면서 문득 해인사 시절을 떠올렸겠죠. 왜? 서로 잘 알으니까. 경어는 오늘 또 변함없이 문풍이, 이거 보세요. 이 선방에 앉아있다는데 이거 선방이 아니라니까. 뭔 방? 서당방.
사당방을 다 선방이래.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또 있어요. 몰랐죠. 나는 경호선사가 진짜로 뭐 삼수갑산 쫓겨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자유인이 돼가지고 간 줄 알으니까 그게 선방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전부 다 그게 트릭이었더라고요. 전부 다 뻥.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얼마나 이 입이 무겁게 하다 걸었으면 진짜 아무도 모르고, 진짜 이 전봉준 이야기 저기 우리 김태준 선생님이 그 연락을 안 했으면 이건 영원히 묻히고 말을 거였어요. 진짜 이 1월 9일 2017년 1월 9일 날 받은 전화 한 통화가 오늘에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대단한 얘기죠. 특히 누구? 송두옥. 송두옥이라는 이름을 치니까 전봉준이 나와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송경호는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아버지 이름을 한번 쳐봤답니다. 아버지 이름을. 왜냐면 우리가 자꾸 거기를 전주를 내려가는데 거의 15번 내려갔을 때, 근데 그냥 하도 안 나오니까 그냥 한 송두옥이나 쳐보자고 쳤더니 그냥 왜 전봉준이 따로 나와. 그냥 박사님 너무 신뢰되는 얘기 같은데, 경호선사에 혹시 여동생이 있었나요? 신뢰될 거 없어. 여동생이 있었어. 이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어차피 역사는 밝혀지게 돼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그 늦은 나이에, 시운이 넘은 나이에 동대를 간 것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시운이 넘은 57살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찌들찌들한 세속의 인연들과 전생의 인연들이 얽혀서 여기까지 왔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숙명처럼, 마치 내 운명처럼 이걸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남전당 한규고, 그 다음에 세속에 묻혀서 선정에 들어있느라면 이거 고향 생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것도 내가 몰라서 쓴 거니까 용서하소서.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거 갑산에서 그대 남전을 만나고 보니까 영원한 이별을 하려는 이 자리에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이미 옛사람의 소식은 다 잊었지만 그래도 개성 하나 붙여주고 싶다 이 말이야. 만공에게, 수월에게, 해로에게, 하나님에게, 아니 모두에게 죽고도 한 가지씩은 묻고 싶다. 그러나 그동안 참았던 안부를 묻고 그리움을 전하고 싶은 경우고, 정말 안부 편지 한 장 전화 본 인간의 솔직한, 인간다운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짧은 오원철구의 이 시가 그동안에 경호의 북방의 모든 삶과 경호의 참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경호선씨 최고의 백미 중의 백미고 최고의 걸작 중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지금 자신이 남전당 한규를 만난 다음에 마음을 열고 좀이라도 쓰는 거예요. 남쪽에서 인연 있었던 남전당 한규에게 보낸 이 시를 성명정 스님은 뭐라고 했냐. 마음꽃이다라는 성명정 스님이 쓴 시집이에요. 마음은 마음꽃인데 경호선사 거를 다 싫지 않았고, 경호선사 성명정 스님 마음에 드는 거를 심은 것 같아요. 거다가 몇 개 싫었어요. 그래서 불가의 몸을 담은 만행을 떠낸지, 성명정 스님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뭔 만행을 떠나요. 만행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쫓겨갔다니까요. 숨었어요. 만행을 떠난 지 44년 동안이 지났는데 천하의 선지식 노승 경호도 어찌하지 못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성명정 스님의 의지는, 아이고 천하의 경호선사도 남전당 한규를 만나니까 이렇게 안타까워 하더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님. 그래서 이 찌들찌들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몽땅 잊어버린 경호 스님이 이렇게 하더라라고 써 있어요. 그 저기 마음꽃에.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그 스님인들 또 알아서 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묵묵히 선방에 앉아 세월을 보내느니, 이건 내가 쓴 거네요. 제정신으로 쓴 겁니다. 2017년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쯤은 잊었을까 생각했는데, 경호선사는 남쪽에 두고 온 가족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죠. 조금은 관대해졌다고? 아니 너무 힘들지. 전봉중 장군 올해나 발각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가족들을 염두해서 세상이 다 아는 신분으로 자신인 경호선사로 인해서 당할 그 가족들이 생각하면 절대로 발설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경찰의 코발의 총용을 받으니까 이들은 사지에 두고 멀리 떠나온 경호선사는 자신으로 인해 빚어질 창극을 몽땅 짊어져야 돼. 그리고 내가 한순간에 나만 사라지면 돼.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나만 사라지면 돼. 왜? 거기 경호선사의 친척 중에 유명인사는 별로 없었고, 경호선사가 하도 유명해지니까 안 유명해지려고 자꾸 숨으려고 그러면 또 유명해지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천이나 주막이나 숨고 싶은데 숨으면 더 유명해져. 그래서 경허선사가 할 수 없이 삼수갑산으로 가게 된 거지, 이것이 경허선사가 택해서 간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 끝에 경허선사가 물론 스스로 택한 거지긴 하지만, 그래서 경허선사는 누구도 간 곳을 아무도 몰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 하셨다라고 얘기 또 써 있고요. 구척장신의 사자같이 우렁타는 음성의 소유자라도, 경허선사 여기 써 있죠, 뒤에. 원래 생래적으로 경허선사는 정이 많아요. 마음도 여려요. 많이 울죠. 눈물도 많이 보이고, 예. 굉장히 강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그 뭐라고 썼어요? 만공스님이 무섭기는 호랑이를 능가하고, 선은 부처님을 능가했다 그랬잖아요. 선하면 부처님보다 더 선하고, 그 다음에 무섭기로는, 악하기로는 호랑이를 능가했다, 뭐 이런 얘기 써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경허선사가 뜻밖의 정이 많고 마음이 여리고, 예, 그런 선한 면이 무진장에 많아요. 눈물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위에 시는 북녘시와 경허와 해완 남쪽에서 있었던 남전당 항구에 건넨 시로 보인다가 아니라 진짜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미안, 쏘리, 그냥 막 지나가야 되니까. 111화 영호당에 개답한,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이제 영호당이 와요. 영호당이 가을에 왔는데, 그러니까 1911년에 집중적으로 오거든요. 12년에는 아무도 안 오고, 1911년에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니까, 8월 29일 날 한일합방이 되니까 경허선사가 갑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전령에게 영호당하고 이 남전당하고 만우당한테 연락을 해갖고, 만우당이 제일 먼저 와요. 봄에 오죠. 그리고 또 누가 와요? 남전당이 그 사이에 오고, 그 다음에 영호당은 한 번 온 것 같지 않아요. 한 번 온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허선사를 가장 많이 따르고 경허선사로부터 꼭 대도를 성취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 영호당 박한영이었어요. 그리고 영호당하고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고향이 동양이야, 전주 같고. 그래서 영호당이 처음에 묘양산으로도 경허선사가 숨을 곳을 안내해줬고, 영호당만 이 3번을, 영호당만 아니다, 남전당도 한 번 더 오는 것 같다. 남전당도 한 번 더 와요. 그래서 이 영호당이 또 오죠. 그래서 영호당은 영호당하게 화답하다니까, 이것도 아까 남전당 항규에다가는 증이라고 썼잖아요. 증이라고 썼나? 근데 이 주다지 아까 수여하다고 썼나? 어쨌든 그러고 이 영호당은 화라고 쓴 걸 보니까 영호당이랑 서로 화답시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호당이 왔어요. 만사유유 차백년이요, 화녀 영녀 잡유년이로구나. 전향심처 장망세니 청조비례 홀견선이로다. 만사가 유유하다, 아득하고 아득하다라는 뜻이, 유유라는 두 가지 뜻으로 떠냈죠. 아득하고 아득하다는 유유자적하다는 게 있고, 멀고도 멀고다라는 아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만사가 유유하다 그러니까 그냥 멀고도 멀고 또 유유자적하다라는 말고도 상관이 없어요. 100년의 인생사가 있더라, 이런 얘기요. 환여영녀 잡유년이라구나. 되돌아보니까 뭐 같아요? 여행하는, 마치 거슬러서 여행을 하는 잠시 머무는 같구나, 이런가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에 연달아서.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 영녀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여기 와서 뭐더라, 뜻밖의 누구 말 따나 생각지도 않은, 그래 안 그래요? 생뚱맞은 이거 삼수갑산에 지금 와 계세요? 누가 삼수갑산에 올지를 경허선사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에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뒤집어져 갖고 잠깐 여기 왔다 가는 것 같더라, 이런 말이요. 굉장히 속상한 말이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참 어이가 없더라, 이런 말이야. 왜냐면 거슬려서 가는 것 같아. 내가 이거 경허선사가 이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인생이야? 거꾸로 가고 있는 인생이니까 이거 거꾸로서 여행을 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말을 또 넣고 있는 거지, 여기. 되돌아보니까
영녀더라면 영녀가 참으로 슬픈 이야기죠. 이 거슬려서 가는 것 같다. 누가 이런 여행을 해?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잠시 머물러 같은데 이게 연자라는 뭐야? 연자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 이런 얘기. 잠시 머물러야 되는데 지금 7년 8년 머물고 있잖아요. 전양 심처 장망세요. 이거 저는 전단양이야. 그 전단양이라는 거 알죠? 심처. 이 전단양을 경허선사가 이 전단양을 쓰는 항상 향을 피우고 계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참선하고 이 구중궁궐에 이 심처에서 내가 전단양을 깊은 연기 속에서 살면서 이 장자는 장차 이런 얘기예요. 장차 망 앞으로도 계속 씩씩할 장자도 돼요. 이게 씩씩하게 내가 세상을 잊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망세 세상을 내가 잊고 이 속에서 나는 그래도 거슬려 가는다 그네요. 영녀지만은 나는 이 전단양 깊은 곳에 향을 꽂고 꿋꿋하게 내가 여기에서 세상을 잊고 살고 있다.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경허서가 뭐 들라고 여기서 세상을 잊고 살겠습니까? 이러고 살고 있으니 때마침 청조비례 홀견선이로다. 청조가 날아왔어요. 이 청조가 파랑새죠. 파랑새는 뭐예요? 희망을 나타내는 거래요. 우리가 파랑새가 드나더니 희망이라죠. 희망의 상징 파랑새가 비례 날아서 들어왔어. 이리 왔는데 내가 뭘 왔더라. 호련히 보니까 걔가 뭐더라. 신선이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신선은 누구예요? 영호당 박한영이 신선같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요. 일단 여기서 잘라야 되겠네. 여기서 자르겠습니다.